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4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테슬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의 급락은 엔비디아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에 비하면 지금 테슬라의 급락은 이건 1도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 볼까요? 마이너스 5.73% 급락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저희 빅뉴스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엔비디아의 H2N이 수출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AI 반도체죠, H20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는데요. 자, 엔비디아는 공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지난 9일 엔비디아의 중국 및 일부 국가로 H2N을 수출할 경우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20을 중국 및 기타 국가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엔비디아는 무려 55억 달러의 분기 손실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그대로 여기 보면 라이센스 요금 무기한 유효 통과 띵띵띵.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이 뉴스가 떨어지자마자 빠바바바바바. 자, 오늘 어떤 날이 있었죠? 오늘 장중에 백악관 대변인이 엔비디아가 미국에 지금 통큰 투자 가능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통상 같으면 이렇게 엔비디아가 떨어질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일이 테슬라한테도 그대로 보십시오. 그대로 지금 불똥이 떨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아, 참말로 하루 종일 테슬라 겨우겨우 버텨서 플러스 0.70으로 만들었는데 애프터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1.50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지 다시금 보여주는데요. 자, 한 달에 5불만 5불, 그러니까는 미주노래 도서 후원이죠. 여기 보시면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는 요거 가입하게 되면 제일 저렴한 게 미주노래 도서원 포트폴리오가 5불이거든요. 이것만 가입하시면 저희가 여기 커뮤니티 게시물에다가 저희 공부방의 빅뉴스 조금 전에 보이시죠? 이게 빛처럼 빠르다 해서 빅뉴스에 청취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공부방은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상위 버전인 VIP 멤버십 가입하시면 공부방도 지원할 수 미주노래 있으시고 포트폴리오 별도로 안 하셔도 저 모든 영상들을 다 시청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참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이 밀린다. 누가 이길까? 지금 2달 전에 저희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뉴스에서, 오늘 신문 기사에서 지금 느긋한 중국, 굉장히 초조해하는 트럼프 해가지고 저희 이 기사를 마치 필터링하듯 그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단은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잘 읽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좀 보시고, 일단 오늘은 그러면 테슬라보다는 엔비디아의 이 무슨 주가 좀 쉽게 반등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띄워놓고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자, 트럼프 행정부의 엔비디아 수출 통제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일단 오늘 뉴욕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우는 마이너스 0.38, 나스닥 마이너스 0.05, S&P 500은 마이너스 0.17, 러셀 2000 플러스 0.12 보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보십시오. 그래도 오늘 마무리는 엔비디아는 플러스로 났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 참말로 오늘 팔란티어 참 잘 갔네요. 자, 저희 미주노 멤버십 영상에서 특히 테슬라 팔란티어 지조던 영상에서도, 자, 팔란티어 여기 이렇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요 저항선을 뚫고 나오면 무조건 간다. 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같이 힘든 때에 저희 미즈노를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이유를 그대로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일단 간단하게 시장을 좀 요약해 드리자면은요. 일단 3일 동안의 연속 상승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트럼프가 추가 관세 조치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먼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고요. 중국은 대미 무역 제재를 확대하면서 긴장감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 이미 소비재와 헬스케어가 1% 가까이 떨어지는 등 많은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기술주 섹터가 소폭 상승하면서 힘을 내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면 먼저 상호간세 폭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동안 계속 올랐던 애플은 소폭 하락했고요. 애플은 대규모 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출하량을 늘렸는데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인도에서 약 20억 달러어치 역대 최대 규모의 아이폰을 공수했는데 이는 미국 시장 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0.54%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1.35% 올랐는데 지금 좀 전에 나온 약재가 터지면서 확 훅 갔죠. 일단 오늘 좀 엔비디아의 모습이 좀 안타까운 것은 장중에 백악관 대비 발표를 했고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생산한다는 소식에 호재로 작용했거든요. 여기에 트럼프도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착수한 반도체 관세 조치 관련 조사에서 이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뛰었는데 좀 애프터에서 말아먹었죠. 참말로. 알파벳은 일본의 공정위로부터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배제 조치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3%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1.39%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미국과 반독점 소송을 시작한 메타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좋은 흐름을 장중에 이어가던 브로드컴도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도 소폭 올랐는데 지금 애프터에서 지금 말아먹고 있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가 시사되면서 자동차주가 어제 오늘 반등폭이 큰 가운데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 테슬라는 올라가지 못하더니 이런 일을 경험했네요. 넷플릭스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영진이 야심찬 목표를 공개했는데 2030년까지 5년 안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하고 매출을 2배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경영진이 회사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언급하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5% 넘게 상승했는데요.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0억 달러 이상의 회사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향후 엘리엇은 경영진과 협력해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6%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핵심 수익 지표인 순이자 수익이 144억 4천만 달러로 전망과 일치했고요. 주식 거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올해 관세로 인해 경기 전망이 다소 불확실하긴 하지만 미국 경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체력이 있다면서 낙관론을 펼친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뭔가 빵빵빵 터지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AMD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는데 요즘은 둘 다 쉽지 않죠. 자, AMD의 리사 수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수 CEO는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첫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면서 AMD의 5세대 에픽 프로세서가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제 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전반적인 공급망 상황이 매우 다이나믹하다면서 우리는 폭넓고 깊이 있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수 CEO는 따라서 우리는 공급망 문제들을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와 함께 미국 내 역량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AMD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바닥 다지고 좀 올라서는 그러한 시그널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명품 마켓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 명품 가운데서 유일하죠.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영어로는 Hermes, 한국말로는 에르메스입니다. 역시 명품은 다릅니다. 다이아몬드가 이제는 보석의 왕의 지위를 상실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광고 문구로 상징되는 보석의 왕 다이아몬드 사업이 이 산업군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시청이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배양된 렉그론 다이아의 파상 공세 속에 미국 관세라는 충격파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공 다이아몬드인데 진짜 너무너무 좋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820억 달러 규모의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두바이와 더불어 다이아몬드 유통 허브로 꼽히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다이아몬드 1일 배송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관세를 발표한 이후 이전보다 놀라지 마십시오. 85%나 급감했답니다. 와. 앤트워프 다이아몬드 업계의 대표 기가인 앤트워크 다이아몬드 센터의 카런 렌트 메드로윈 최고 경영자는 관세 발표 후 이곳에서 다이아몬드 배송이 사실상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 10% 중 금이나 구리 등 산업재로 쓰이는 여러 광물이 제외되었으나 다이아몬드 이를 피하지 못했죠. 원산지에 따라 상호 관세도 예고됐는데요. 세계 다이아몬드 90%가 인도에서 폴리싱, 일명 연마 공정을 거치는데 연마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다이아몬드 완제품의 원산지로 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예고한 상호 관세는 27%인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감정기관이 관세 때문에 홍콩, 두바이 등 해외 8개 사무소의 운영을 강화했다면서 관세가 전체 공방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뭐 몇 캐럿 결혼할 때 받았니, 몇 캐럿 받았니, 뭐 별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죠? 미국의 신용 등급이 또다시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는 14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만한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AA이거든요. AA 플러스거든요. 이런 미국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더 낮출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S&P는 향후 몇 달 동안 미국 정부의 예산 절차와 정책 협상 결과가 미국 국가 신용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형성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S&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감세 정책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예산 책정 꼼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향후 10년간 최대 5조 3천억 달러를 감세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을 40억 달러 삭감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은 올해의 세율을 현재 정책으로 간주해 세율 연장 비용을 적어도 법안 평가 기준으로서는 0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미국이니까 이 정도 봐주는 거지 아마 힘없는 나라였으면 정말 난리 났겠죠, 그렇죠? 자, 트럼프가 이제 공은 중국에 던져졌다. 우리의 돈을 가지려면 우리와 협상해야 된다라고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판세는 중국이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오늘 여름 보잉 주가가 또 급락했습니다. 이유가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사 항공기 인도 중단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미국의 농수산물 많이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그 농업 기업을 향해서 좀만 버텨라. 결국 우리가 이길 거다 하면서 트럼프 1기 때 모습을 회상시켰거든요. 미중의 갈등은 더욱더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의 퇴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가능성 관련해 난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와우. 한번 여러분 좀 볼까요? 중국 기업 어떻게 됐나? 대표적인 게 봐봐. 와, 대박. 지금 뭔가 좀 그죠? 예, 좀 느낌 안 좋죠? 짱둥닷컴, 핀두두. 중국 전기차 한번 볼까요? 니오, 리오토. 거래량 진짜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쵸? 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금 이거는 엔비디아 차트를 좀 조금 반등세 들어오네요. 그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는 인버스 잡아도 일찍 잡아야죠. 예.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을 향해 미국의 농민들을 향해서 트럼프가 버텨라 버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2에 이어서 흑백 요리사까지 지금 한국의 콘텐츠,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 시청 시간이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일단은 대한민국이 넷플릭스를 먹여 살리고 있죠. 그렇죠? 야, 한 불에 여러분 참 넷플릭스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야, 딱 걸렸어. 지금 뭔가 새고 있습니다. 관세 유예 발표 전에 트럼프 친한 의원들의 주식 매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캡처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쓱을 것들을 봤나. 아무튼 양아치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것들 봐라.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이 일부 회복된 가운데 친트럼프 성향의 하원 의원이 발표 당일과 그 전날 최대 수십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았다는 거지. 응? 자,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충성파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식거래 내역을 하원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그린 의원은 지난 8일과 9일에 1,100달러 15,000달러 범위에서 21건의 주식 거래를 했는데요. 양일간 매수한 금액은 21,000달러에서 31만 5,000달러 규모입니다. 매수 종목에는 아마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퀄컴, 브렉스턴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미국의 하원 의원은 주식 거래에 대해 30일에 신고하게 돼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대신 대략적 범위만 기재하면 되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90일 간수위회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실제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90일 이후에 발표 전날인 8일 거래 금액은 11,011달러에서 16만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린 의원은 또 같은 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국채도 매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등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던 지난 9일 오전에 지금은 매수 적기라는 글을 올렸으며, 뒤이어 침착하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절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으나 9일 낮에 전격적으로 90일 유예 조치를 발표했으며 그날 주식이 급등했죠. 스퀴즈가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 사지 않았다고요? 아이고 순진하시기는. 지만 샀겠습니까? 지 계좌에 있는 것만 공개를 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야, 이 양아치들을 봐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죠. 정말 이거는 아닌데 씁쓸합니다. 그렇죠? 테슬라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자,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단 어제부터 움직임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게 의미가 없지. 지금 애프터에서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다 곤도박질 치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엔비디아 전까지는 자 웨드부시에 대한 아이브스가 테슬라는 완성차 업계에도 좋은 소식이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스텔란티스가 5% 이상 급등하는 등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랠리를 펼쳤지만 테슬라가 0.02 상승에 그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오늘은 또 0.70 갔거든요.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37% 이상 폭락했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죠. 데드크로스가 뭔지 아시죠? 주가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상황을 가리키는데 이제 주식 용어로 이거는 약세장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테슬라는 오늘 장중에 좀 반등했지만 다른 전기차는 하락했죠. 특히 루시드의 낙폭이 컸는데요. 3.56%나 급락했습니다. 루시드가 테슬라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뻥카입니다. 뻥카. 그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루시드는 오늘 파산한 니콜라의 애리조나 공장 일부 시설 및 자산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인수에는 애리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300명 이상의 니콜라 직원의 고용 승계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보통 인수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 하락 요인인데 이날 따라 루시드는 3%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리비아는 1% 하락한 11.91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연일 이거 말고도 보면은 테슬라는 여전히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왼쪽에 테슬라 두드러 부시는 영국이 완전 똘끼네 저런 그런 모습들. 근데 지금 유럽에서 테슬라에 대한 반감,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받아 넘기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 미국 여행도 지금 보이콧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손실이 100조 원이 가능성인데 트럼프 때문에 미국 가기 싫다. 참 연일 쉽지 않은 장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부방에 있는 학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시장의 전반적인 큰 추세를 제가 딱 잡아드리거든요. 미주널 팀장이 정말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스캘핑도 잘하지만 중심 딱 잡아주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추세 정말 잘 읽거든요. 오늘도 저희 여러분 공부방 한번 봐드릴까요? 제가 오늘도 저만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 수익을 제가 내게 해드렸습니다. 매수 타점 빵빵빵 그랬던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익률 17.1%, 12.5%, 12.1%, 7.75%, 12.2%, 12%, 20.1%. 제가 오늘 이 종목 장중에 딱 이게 지금 보십시오. 대박이죠. 장중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었거든요. OST라고. 좋은 수익을 내면서 함께 수익을 낸 모습입니다.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지금 저희가 9기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9기 여기 보이시죠?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요 링크 띵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공부방 지원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장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미주놀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장이 올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힘내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